그렇게 단점이 많은데 네. 도대체 빌라를 왜 사신 거예요? 서울이라는 장점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회기동에서 다니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24살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저는 고졸로 회사에 먼저 들어갔다가 3년을 근무하면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경희대에 입학을 했고 입학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집을 사게 된 거죠. 근데 회기동이니까 네. 여기가 석계역 근처잖아요. 1호선이잖아요. 그래서 한 지하철역으로 3개만 가면 학교가 나와요. 학교에 가기 일단 되게 괜찮은 위치였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출퇴근이 다 오가는 버스 노선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계역이어서 회사 오가기도 편하고 학교 오가기도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집도 크니까 살기도 좋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나이 때쯤에는 대부분 원래 대학생들이라면 그냥 원룸 살거나 네. 아니면 오피스텔 전세 살거나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내 집을 굳이 사신 거예요? 집 사는 거는 사실 월세 사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보통 다 대출을 끼고 사는 거고 월마다 이자를 은행에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월세를 집주인한테 내는 거랑 이자를 은행에 내는 건 어차피 월 고정비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원룸에 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네. 일반적으로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도대체 갖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과장님, 차장님 되시는 분들도 전세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집주인이 전세값 올렸네 어쩌네 뭐 항상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차라리 집을 사든지 해야지 하신단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네. 저는 그 전까지는 5.5평짜리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사는 게 더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 다니세요? 삼성 모 계열사에서 지금 정 직원이에요? 네 정규직입니다. 몇 년 차예요? 2014년에 입사했으니까 올해로 9년 차 됐습니다. 인류 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네. 전세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대신에 이제 좀 중심지나 신도시 같은 데서 이런 집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죠. 가족들하고. 아니 그렇게 보면 본인은 전세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던 거예요? 원룸에 살 때도 전세로 살았었어요. 그때 대출 없이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관리비 나가는 거 똑같고 집을 사게 되면 그 돈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 뿐이지 어차피 나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그때 막상 샀을 때 나한테 네. 있던 돈이 얼마였어요? 집에서 조금 보태줘가지고 총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모았던 돈은 얼마였어요?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몇 년 동안 모았던 거예요? 군대 간 기간 빼고 한 4년 정도 모았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실수령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4년부터 모았었는데요. 그때는 21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샀을 때 2020년 당시에는 한 240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네. 근데 생각보다 월급이 짜네요. 네, 회사가 좀 그래도 삼성이긴 하지만 네. 그 후자 계열사 중에 하나라서 네. 네, 그렇게 월급이 높진 않습니다. 그럼 한 달에 그래서 얼마씩 모았어요? 130만 원 이상씩은 모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전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씩 모았던 것 같아요. 네. 당시 후보 리스트가 어디였었나요? 저기 덕소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구리에 있는 인창동 주공 아파트를 좀 보고 있었어요. 제가 대출을 네. 다 받았을 때 한 2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대출까지 합쳐서. 다 합쳐서 2억 5천 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살 수 있었던 게 이 빌라와 네. 덕소에 있는 아파트랑 구리 인창동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3개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 덕소나 구리 쪽으로 가면 학교랑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 당시 그 두 개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예요? 그때 당시 그 2개 아파트는 이 집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덕소는 한 2억 5천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쪽 동네는 6억 정도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제가 조금 더 해안이 있었다면 어쨌든 제 자산이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그럼 만약에 그거 사서 들어가고 2년 실거주 채웠으면 네, 비과세였겠네요? 비과세죠. 그럼 한 4억 먹었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 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네. 왜 대학교를 갑자기 다니게 된 이유가 뭐 따로 있으세요? 저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IT 관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좀 여러 방면으로 능력을 키우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흔히 네. 부캐라 그러죠. 제 능력을 좀 더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조리산업 전공입니다. 조리요? 네. 갑자기 웬 조리를? 군인일 때 좀 조리를 처음 접해봤었는데 네. 재밌기도 했었고. 취사병이었어요? 아니요, 취사병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좀 조금 더 딥하게 배워보고 싶어서 네, 그쪽으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경희대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사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에서는 그 네임밸류가 가장 높았어요. 실업계 고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대나 네. 뭐 야간대학교를 많이 가시는데 네. 그냥 정규 대학교를 가신 거죠? 수업이 네. 야간에 있는 정규대학교죠. 근데 그런 제도가 어떤 제도인 거예요, 정확히?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이 있어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이제 대학교에 수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죠. 솔직히 그거 안 다녀도 네. 사는데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네. 학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근데도 그거 낼 만큼의 그런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전공 지식을 쌓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학비도 제가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반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가지고 네. 부담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고졸로서 그러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네. 막상 그렇게 고졸로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지내보니까? 입사했을 해에는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어요.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어차피 쟤는 좀 이따가 군대 갈랜데 못하러 뭐 중요한 일 시키냐 느낌을 좀 받았었고,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다행히 그 직속 상사분이 그런 편견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 가지고 제 실력을 좀 키워주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가장 요즘 큰 이슈가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빌라 사면 집값이 안 올라간다? 네. 그런 또 걱정이 있을 거고 네. 가지고 있는 보유세, 세금적으로도 문제가 압박감이 올 거다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네. 집에 대한 세금 1년에 얼마 정도 내세요? 연애 2번 내는데 네. 낼 때마다 한 30만 원씩 내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삼으로써 네. 내가 얼마 정도를 지금 돈을 벌었나요? 일단 요 동네 시세가 신축 빌라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하거든요. 이 평수대가 이것보다 좀 작아도 그래요. 3억 후반? 그 정도 돼요. 빌라가 4억이나요 이제? 네. 신축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좀 구축들은 한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양도세는 얼마나 나와요? 오늘이 2월 27일인데요. 네. 제가 20년 2월 27일에 이 집을 매매를 했고, 지금 실거주를 2년을 딱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저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1억을 다 먹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저게 무슨 3억 2천이냐 하면서 또 비난할 수 있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집을 하는데 대출이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1억 4천 받았어요. 금리가 그 당시 얼마였나요? 그때 제가 신용대출을 6천만 원을 받았고, 네. 주택담보대출을 8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신용대출은 그때 당시에 20년 2월 당시에 네. 2점 초반대였었고,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3%가 안 됐어요. 그럼 월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자로 나왔었어요? 원금 자체가 좀 많았어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 월 80?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내세요? 지금은 다 합쳐서 60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 원금은 많이 줄였는데 네. 이율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네. 좀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실소유자 입장에서 네.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시는 편인가요? 부담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집을 사고 나서 저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100얼마씩 저축을 하던 거를 80얼마 내고 지금 쭉쭉 깎여서 6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는 모으던 돈에서 그 60을 뺀 만큼이 남는 거잖아요. 네. 금전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축을 안 한다는데 네. 집을 사고 나니까 왜 저축을 안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은행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은행에 돈을 조금씩 주면서 원리금을 내는 게 저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따로 저축은 안 하고 있고요. 네. 그 남는 돈으로 뭐 이율이 오르는 거에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 높이는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가 작년에 자동차를 샀거든요. 네. 사고 나니까 확실히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저희 회사가 자율 출퇴근제예요. 출퇴근 버스를 운영을 하지만 자율 출퇴근제예요. 회사 버스를 타려면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새벽 5시 반이요? 네. 6시 반까지 저기 가서 타야 되니까 씻고 준비하고 나가고 하면은 그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뭐 일어나서 회사 차 타고 그냥 가면 되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금 안 모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내가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다음 투자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다음 투자 계획은 이 집을 매도하고 나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매도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지금 CD가 생기는 건가요? 지금 1억이 생기게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으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좀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도 투자는 잘 몰라요. 근데 애플 주식에 그냥 몰빵해놓고 2년 동안 전세 살면서 지켜보려고요. 애플 하나에만 몰빵하시는 네. 거예요? 네. 요즘 미국장 박살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애플은 나스닥 지금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삼성 다니시는 분이 삼성에 안 투자를 안 하시고 왜 애플에 투자하세요? 이거 26살에 1억 4천이면 진짜 나름 영끌이거든요? 네. 두렵지 않았었어요? 영끌이 아니었어요. 왜요? 주택담보대출을 한 1억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8천만 원이 있으면 되니까 네. 저축을 또 안 하니까 오히려 돈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두려운 건 없었어요. 처음에 내가 이 집을 그럼 1억 4천 대출받아 산다고 했을 때 네.
부모님께서는 반대가 없으셨나요? 더 받아서 차라리 시드를 낮추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실 정도로 예, 걱정이 없으셨어요. 아, 부모님도 대출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없으셨나 보네요. 네. 아, 왜냐면 생각보다 부모님들 중에 대출을 되게 두려운 분들도 꽤 많거든요. 처음에는 네. 전셋집, 그러니까 5.5평짜리 회기역 앞에 있는 전셋집 들어갈 때는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주식까지 팔아가지고 대출 받지 말고 현금으로 전세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집을 살 때가 되니까 누가 현금으로만 집을 사냐고. 아,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약간 그게 튀어 있으시네요. 늦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전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출에 거부감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집 산다고 뭐 대출 받는 거를 그때 가서는 장려를 하셨으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네. 내가 진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걸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그전에도 집값 오르기 전에도 그렇게 사라고 하면 지금 그때 당시도 고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뭐 누가 그랬는데 테슬라랑 대한민국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낮은 거라고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제 채널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좀 러셀님 채널 보면은 좋은 집들 리뷰를 많이 하셨어요. 시그니엘도 그렇고 그 무슨 400만 원 얼마 월세 주고 사시는 분이랑 또 그 남산 오피스텔 그리고 임대 아파트 이렇게 좀 주로 새로 지은 좋은 집들 이렇게 리뷰를 좀 하셨는데 이렇게 좀 오래된 집들도 한번 리뷰해보면서 혹시나 부동산 매매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빌라를 사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빌라를 깠는데 본인 집 안 팔리면 어떡하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뭐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살아야죠. 어. 아니면 전세를 내주고 저는 또 다른 집을 찾아보거나 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겁이죠. 사실 월세나 전세 사는 것도 어차피 은행에다 돈 다 주고 집주인한테 월세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똑같이 돈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출을 줄이시고 집을 사시면 안정성도 확보가 되시고 무작정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랑 테슬라는 오늘이 제일 싸거든요. 청약 기다리고 계실 시간에 차라리 낡은 집이라도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청약 되면 좋은 거니까 계속 시도는 하시되 그것만 바라보고 너무 기다리시지는 말고 일단 살 집은 구해 두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